네, 뭐 이 러시아발 공급 교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원자재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들이 이슈가 많은데 문제는 유연탄과 시멘트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건설건자재 박세라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는 하다 시멘트까지 또 들여다봐야 되는데, 자,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 수혜주로 꼽혔던 건설주, 대선 직후에 반등을 좀 하다가 다시 내리막길 지금 걷고 있죠. 건자재 쪽은 또 상승하고 있고, 이제 목재 쪽도 얘기가 있고, 뭐 좀 들쭉날쭉인데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일시에 반영이 된 후에는 실질적으로 좀 구체적인 방안들을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의 행보는 역시나 예상했던 것처럼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인수위 구성 이후에 여러 가지 행보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우선 정권이 이제 정권이 출범을 해야 하고 이후에 저희가 넘어야 될 산들이 많았다. 그때도 국회 입법을 통과해야지만이 효과가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사안들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셨었는데 실제로 주가 역시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또 지금의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런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한 조금 부담감이 주가에도 조금씩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종들이 아무래도 원가가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라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서 주가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건자재 같은 경우에서는 어쨌든 어떤 정책이 실행이 되든지 간에 지금 원래도 예정되어 있던 물량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건축물들이 이제 착공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확실한 수주 잔고와 확실한 매출이 확보된 상황에서 최근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반발되면서 원자재 수급이 꼬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격 인상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높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물량도 강하고 또 수급 교란이 있었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매출 인상에 대한 그 상단까지 열려 있다 보니까 건자재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주목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사실 건설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어차피 돈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통화 정책, 재정 정책, 거기에 이제 뭐 이 금리 정책도 뭐 포함되겠고 법령 규제도 다시 돼야 되고 6월 달도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각 그 지자체마다 이제 조례라든지 뭐 이런 건설 규제와 인허가와 관련된 복잡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으로 확 올랐다가 이제 디테일이 필요하니까 좀 내려왔다가 건설 말고 이제 일부 건자재에 해당되는 뭐 시멘트, 전에도 페인트도 지나갔지만 페인트 어제 중국에서는 또 몰타르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건설 업종에 대한 것은 매수의 기획인가 아니면은 밸류에이션이 아직은 좀 부담스럽다. 실적이 나와야 하고 숫자가 보여야지 이걸 저기 할 수 있을 텐데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우리 박세라 연구원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네, 제가 예전에도 그렇게 컨셉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국내 주택과 관련된 컨셉으로는 좀 단기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 특히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압박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좋은 실적을 보일 것이고 상당히 기대는 많지만 그동안 과거의 성장에 비해서는 국내 주택 수주가 크게 성장하기에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내 주택과 관련된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5월, 6월 이후에 뭔가 예상치 못할 정도로 규제가 정말 전면 철폐된다든지 이런 식의 강력한 규제 완화가 아니면 사실상은 조금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열기까지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좀 보수적으로 코멘트를 드리고 있고요. 네. 오히려 글로벌 발주 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니 해외 수주가 오히려 더 상승 여력이 더 많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외 쪽에 비중이 높은 종목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현대건설, 대우건설 같은 종목들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코멘트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해외 수주 잔고라고 해야 될까요? 수주를 좀 확보해 놓은 업체들이 조금 유리하겠군요. 네, 해외 쪽은 수주 잔고도 잔고지만 아무래도 신규 수주가 조금 더 늘어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다른 건설사들을 좀
구조 조정을 많이 해놨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포션이 증가될 여력이 있는 회사들, 이게 계속적으로 해외 쪽에서 영업을 해왔던 회사들이 조금 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뭐 일단은 에너지 문제가 거대한 화두이기 때문에 이제 플랜트 기업들 같은데 엔지니어링 업체죠. 네. 네, 맞습니다. 자, 시멘트에 대한 레포트를 내셨어요. 먼저 2022년도 올해에 이제 시멘트 출하량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계량적으로 가늠을 하시는지. 네, 여기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 정도 증가한 5,100만 톤 전망한다 이렇게 설명을 3%? 드리는데요. 네, 숫자가 상당히 적어서 뭐지 이렇게 그러네요. 수요가 강한데 왜 이래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이 시멘트 투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수요는 넘쳐나도 시멘트 기업들이 무작정 출하량을 늘릴 수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초과 수요 상황이 구조적으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결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구조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멘트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환경 규제가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되었고 가장 강력하게 이제 탄소 배출권 규제입니다. 네. 그래서 시멘트가 철강 업종과 더불어서 가장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겨우 2025년까지 무상 할당을 일부 받긴 했지만 그 절대적인 수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2021년도 생산 실적만으로도 무상 할당 그 탄소 배출권 수량이 간당간당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본인들이 시멘트 출하를 더 하고 싶어도 저희가 어차피 돈을 내면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도 못 버는데 뭐하러 출하량을 늘리냐라는 구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을 유상으로 우리가 돈을 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까지 내가 어닝을 깎으면서까지 출하를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생산 실적이 3% 정도 증가한다라는 거는 뭐 보수적이다라고 보시지 말고 생산을 양을 공급량을 조절하고 있구나 시멘트 회사들이. 그래서 이러한 초과 수요 구간이 향후 적어도 3년에서 5년까지는 장기화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멘트 기업들이 장기 호황에 있다라고 설명하는 가장 큰 근거입니다. 네. 어쨌거나 뭐 이 출하량과 가격은 기업의 이제 이익과 직계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겠죠. 막 퍼낼 수는 없는 거고. 그 시멘트 업계가 이제 적극적인 가격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타전되고 있습니다. 단가가 안 맞으니까. 그러면 이제 건설 시공 업체 입장에서는 올려주고 싶어도 그러면 또 분양가에 이게 전이가 될 거고 굉장히 난해한 구조로 돼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 시나리오에 따른 매출 얼마나 또 증가를 할 것인지 이 구도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시멘트 같은 경우에서는 지속적으로 작년부터도 사실 유연탄 가격이 전쟁 이슈가 아니더라도 뭐 중국이나 아니면 천연가스나 여러 가지 에너지도 교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유연탄 가격이 많이 인상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부담을 좀 많이 갖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 앞서 설명드린 탄소 배출권 규제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신규 시설 투자를 계속 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톤당 가격이 78,000원대였는데 그걸로는 더 이상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에 지난 2월 달부터는 시멘트 가격을 톤당 93,000원으로 인상하겠다라고 이미 시장에다가 언급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2월 이후에 지금 러시아 전쟁이 마침 터지고 나니까 93,000원마저도 조금 불안하다. 우리 톤당 11만 원은 받아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93,000원으로 인상안이 타결이 된다면 매출액은 대략 한 전체 평균 20% 정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93,000원이 타결이 안 된다고 하고 톤당 10,000원 정도 인상되는 보수적인 가정안을 보더라도 15% 정도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멘트 가격 인상이 이렇게 가파른데 업계에서 어떻게 받아주냐라는 코멘트가 있으실 수 있겠는데요. 사실 전체 공사비 원가에서 시멘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3%에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가격 인상이 못 받아줄 정도로 건설업계가 힘드냐는 아니고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주택 부분에서 워낙 좋은 마진을 또 많이 거둬왔기 때문에 네. 분양가에 전이가 되면서 뭐 소비자들한테 부담스러운 수준은 이 건설 공사비 원가로는 해석이 좀 어렵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시멘트 수급이 타이트한데 3월 달에도 날씨가 굉장히 좋았어요. 원래 비수기였는데 3월 달에 날씨가 좋다 보니까 건설 현장들이 빠르게 돌아가면서 네. 시멘트 회사들이 1분기에는 거의 공장을 안 돌리고 정기 보수 시즌인데 마침 재고량이 또 똑 떨어진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재고가 얼마 안 남았다. 시멘트 대란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현재 톤당 93,000원의 가격 인상안은 상당히 원활하게 좀 시장에 흡수되고 있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멘트 업체하고 레미콘 업체하고는 거의 같이 되어 있죠.
대부분의 시멘트 기업들이 레미콘업을 영위하기도 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시멘트와 레미콘은 시장 경쟁 구도가 많이 다릅니다. 시멘트는 전체 한 10개 정도의 기업이 있는 거고 레미콘은 전국에 10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멘트가 레미콘 기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뭐 레미콘 시장 내에서 뭔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시멘트 회사가 수직 계열화 입장에서 혹은 자기네들의 고정비를 커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량을 담보하는 입장에서 레미콘업도 같이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멘트는 포대자루에 이렇게 하고 뭐 어디 난로 대서 할 수 있지만 레미콘이라는 건 대형 건설 현장에 바로 부어야 되잖아요. 네. 콘크리트 네. 이렇게 굳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돌려가지고 계속 그래 멀리 갈 수는 없다라고 저희가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 구조들도 참 희한한 게 많더군요.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연탄의 수급 불균형 이 리스크가 큰가요? 네, 실제적으로 시멘트의 원가에서 뭐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로 절대적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시멘트 회사들이 석회석 광산을 본인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석회석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시멘트 입장에서 가장 크게 원가 부담이 작용하는 거는 연료비인데요. 네. 이 시멘트라는 게 공정상에서 거의 1500도 가까운 고열로 한번 그 석회석 가루를 구워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물성이 변화를 해야 시멘트의 성질을 갖게 되는 건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그 1500도씨의 고열을 가열하기 위해 저 철강업이랑 비슷하게 태워야 됩니다. 연료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뭐 무연탄, 우리나라에 많은 걸 썼지만 네. 환경 파괴다라는 이슈가 많아서 유연탄으로 좀 바뀐 거고요. 근데 그 유연탄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대부분 다 수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러시아산, 호주산을 상당히 많이 수입해서 썼었고요. 네. 러시아산이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대였기 때문에 러시아산 비중이 조금 더 높았었습니다. 근데 하필 이런 전쟁 이슈로 러시아산 석탄이 아직은 뭐 심리적인 요소가 선물 가격에 많이 반영이 된 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입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수입 단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유연탄 수입 단가가 평균 톤당 70달러대였다면 작년에도 이미 불어내서 110달러로 올라왔는데 네. 지금 2월 달까지는 평균 수입 단가가 180달러로 올라간 상황이어서 이 유연탄이 시멘트 입장에서는 거의 전체 원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연료비에 유연탄 가격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가율에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추정을 좀 해보자면은 유연탄 가격이 10달러씩 움직일 때마다 회사들이 뭐 많게는 70억에서 100억까지 원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의 단가 인상은 거의 필수적이었다. 이렇게 단가 인상하지 않고서는 적자를 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단가 인상은 상당히 필수적인 뭐 조치였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결론이 필요합니다. 이미 조금 들썩이고 오른 섹터긴 해요. 시멘트 업종에 대한 것은 조금 긍정적으로 더 붙어도 될지, 더 오를지. 직설적인 질문이죠, 사실은. 자, 최선호주라든지 뭐 이런 탑픽 종목을 좀 이렇게 선별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시멘트 가격이 2년 연속 혹은 잘하면 내년에도 가격 인상을 저는 추가적으로 시도를 할 수 있는 시장 구조고. 계속 오를 수 있나요? 단가가 맞나 근데? 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멘트를 왜냐하면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없고요. 없죠. 수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포를 받을 수는 글로벌리 없는 거고. 우리나라 시멘트 가격이 가장 쌉니다. 아. 중국 내륙 가격도 11만 원이 다 넘어가는 상황인데 네. 지금 저희가 톤당 7만 원대니까 가장 우리 저렴한 국토 상황이죠. 지형상 석회석이 많이 나서 그런가? 석회석 가채 물량으로는 북한까지 합치면 2위 정도 되는 상당히 많은 글로벌하게? 글로벌하게 많군요. 많은데요. 네. 무엇보다 저희가 아직 시멘트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구조 조정이 좀 안 된 상황이긴 합니다. 좀 경쟁업체들이 아직은 많은 상황이라서 가격 경쟁이 좀 일어나는 편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네. 우선은 수요가 받쳐주고 단가 인상 구조 조절 가능한 상황에서 시멘트는 좀 상당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다가 저희가 유연탄을 덜 쓰기 위한 여러 가지 순환 자원을 사용을 하면서 이익의 레벨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레벨업이 가능한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쌍용 C&E가 상당히 열려 있다라고 최선호주로 추천드리고 무엇보다 이게 또 분기 배당 110원씩을 주기 때문에 네. 배당주로서도 매력적입니다. 그 이후에 같은 컨셉으로 따라붙을 수 있는 기업으로 한일시멘트 그리고 코스닥 기업이지만 삼표시멘트 역시 개선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 두 종목도 같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쌍용 C&E하고 삼표시멘트, 한일시멘트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건설건자재 애널리스트 박세라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